KTX를 몇 년 만에 타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오랜만에 가장 빠르고 좋은 열차를 타기로 했다. 이번엔 멀리까지 가야 하니까. 우리는 여수에서 3박 4일 동안 3개의 섬을 여행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행선지는 여수 계도. 보통은 주차하기 좋은 백야도항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여수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계도 화산항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열차가 정차하는 여수 엑스포역에서 여수 연안 여객터미널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여객터미널 앞에 여러 식당과 카페가 있어 우리는 식사를 하고 배 시간까지 차도 한잔 마시며 여유를 부릴 수 있었다. 계도로 들어가는 티켓을 발권하고 배에 올랐다. 여객실에 자리가 없어 데크 위에 벤치에 앉아 계도로 향했다. 바람이 강했지만 그런 대로 있을만 해서 바다 풍경을 실컷 보며 계도까지 향했다. 계도 화산항에 도착하자 내릴 준비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그는 얼결에 양손에 어르신들의 짐을 한가득 들고 배에서 내렸다. 때 맞춰 기다리고 있는 마을버스에 짐을 옮겨다 드리고 우리는 청석포 해안까지 걷기로 했다. 마을버스를 타도 되지만 자그마한 섬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어 우리는 걷는 쪽을 택했다. 걷는 길에 계도 주조장에 들러 유명한 계도 막걸리도 한 병 샀다. 막걸리를 사고 나자 더위에 막걸리에 찬기가 가실까봐 걸음을 서두르게 되었다. 청석포 해안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다음날 아침 도착하는 사람들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계도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백패커들은 아침 일찍 들어오는 배를 타고 오시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미 너무 늦게 청석포 해안에 들어서는 셈이었다. 그래서 박배낭을 메고 걷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늦은 줄도 모르고 다소곳한 섬의 풍경에 시선을 두느라 자꾸만 걸음이 느려졌다.
그렇게 1시간 남짓 걸어 박쥐가 있는 청석포해안에 도착했다. 우리가 가장 늦게 도착하여 텐트를 칠 자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텐트를 설치하기 좋아 보였는데 막상 와서 박쥐를 둘러보니 지면이 울퉁불퉁하고 기울어진 곳이 많아 생각보다 좋은 자리가 많지 않았다. 나는 높은 자리에 텐트를 칠 생각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미 자리가 없어 옆으로 난 낮은 자리에 집을 지었다. 그래도 이곳은 자리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멋진 풍경이 펼쳐져 보이는 곳이었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곳에서도 양쪽으로 굽어진 해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여 부족함이 없었다. 생각보다 날이 더워 텐트를 펼치자마자 개도 막걸리부터 한 잔 마시기로 했다. 아직 시원함이 남아있는 막걸리는 꿀맛이었다. 술을 잘 마시지 않기도 하지만 주로 맥주만 한 캔 마시는 정도였다. 캠핑 와서 막걸리를 마시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 달달한 맛이 피로를 풀어주는 듯 느껴졌다. 막걸리를 사오길 참 잘했다고 재차 말하며 한 병을 금세 비웠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박쥐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는 바위 틈에 자란 거북손을 발견하곤 손으로 콕콕 찔러보았다. 나는 이렇게 빼곡하게 자리 잡은 바다 생물이 괜히 무섭고 징그러워 가까이 보지도 못하는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지 나에게는 그가 신기해 보였다. 바다에는 놀거리가 많다. 각진 바위 사이에 파도치는 바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곳에 빡빡하게 자리 잡은 바다 생물을 들여다보는 것. 돌멩이를 냅다 멀리 던져보는 것. 하나하나가 재미있는 놀이가 된다. 해가 지고 나서야 텐트 안을 정리했다. 달빛이 밝혀주는 밤의 해안은 또 다른 인상으로 우리를 마주했다. 해가 져도 날이 따뜻하고 바람이 없어 텐트에 들지 않고 한참을 밖에 앉아 있었다. 개도의 아침에는 요란한 새소리가 우리를 깨웠다.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밖을 내다보는 순간은 항상 새롭다. 내가 이렇게 멋진 곳에서 잠들었지
새삼 다시 깨닫는 순간이다. 우리는 챙겨온 비건 냉동볶음밥으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내려 마셨다. 백패커들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었다. 아침배를 타고 벌써부터 속속 도착하는 사람들을 거슬러 화산항으로 걷기 시작했다. 궤도는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섬이었다. 항구로 걷는 길에 이 섬을 떠나야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 몇 번을 뒤돌아봤다. 박지도 멋진 곳이었지만 박지에서 항구까지 걸으며 봤던 작은 섬의 풍경이 잊혀지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란 식물들, 방목되어 풀을 뜯고 있던 소와 송아지, 잠시 우리에게 날아와 인사 나누던 무당벌레, 자그마한 마을의 아담한 집과 길가에 핀 다양한 꽃들까지 모두 궤도의 다채로운 풍경의 일부가 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시골의 버스 정류장에는 항상 출처를 알 수 없는 의자가 놓여 있다. 소파나 식탁 의자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는 낡은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걷던 길을 마저 걸었다.
섬에 도착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금오도. 개도에서 금오도로 가는 배표는 항구에서 직접 끊어야 한다. 금방 매진되곤 하는 서울의 버스와 기차에 익숙한 우리는 현장 예매라는 말을 보고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더랬다. 그런 우리와 달리 마을 사람들은 전혀 걱정 없는 얼굴로 매표소의 행선지를 말씀하셨다. 우리도 아무 문제 없이 배표를 예매했다.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것은 처음이라 같은 배를 타는 것인데도 괜시리 마음이 설렜다. 이어지는 금오도에서의 섬여행을 기대하며 우리는 배에 올랐다.